중3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대가 감동으로 변하는 우성고등학교 교장 이석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 존경, 우정이 꼽히는 행복의 첫걸음 우성고등학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성고등학교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 내주신 중3 학생 및 학부모님께 우성가족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은 개별 맞춤화 및 자기주도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이 표준화된 시스템에서 각 학습자의 다양한 개별적 요구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성고등학교도 이에 맞춰서 아주 발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합리, 중용의 권학 이념 아래 학교장 비전은 성공한 학생보다는 행복한 학생을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학생이 더 크게 성공합니다. 입니다. 이런 교장의 학교 경영 방침을 토대로 학부모들에게는 기쁨 주고 신뢰받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성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것은 학업 향상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는 입시 교육입니다. 사립학교만의 강점이고요. 학교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공립고등학교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포 의암 쪽에서는 우성고와 군포고가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자기주도학습 특성화 관리학교입니다. 기숙사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학교에서 더욱 확장해서 키움반, 체험반, 그리고 러닝센터까지 개관하였습니다. 기숙사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학업 향상의 기회를 확장해서 교육시설과 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도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가장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러닝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3층에서 1, 2학년이, 4층에서 3학년이 아침학습, 점심학습, 야간 자기주도학습과 수업 및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야간까지 지속적인 배움이 일어나는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고 있는 아침학습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P라고 합니다. Early Bird 프로젝트이고요. 다른 학교에는 없고요. 신청자에 한해서 아침에 30분 정도 국어, 영어, 수학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을 관리하는 선생님들의 팀명이 수능 감동팀입니다. 목적은 선택한 학생들의 모의고사 1등급 올리기이고요. 아침마다 멘토, 멘티 학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결과도 많이 있었고요. 상승된 성적 추이의 보고서 및 발표를 통해서 선생님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학업 향상 관리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성고는 학생들의 행복 실현과 수시 스펙을 위해서 우성 스마트 교육 생태계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나눠드린 팜플렛을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정시를 기반으로 하는 수시를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수시만 준비하면 최저를 맞추기 어렵지요. 그래서 정시도 준비하면서 수시도 같이 준비하는 학교이고요. 그래서 수시보다는 정시를 더 많이 지원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특히 학부모에게는요, 학교 홍보뿐만이 아니라 매년
4회에 걸친 학부모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 정보, 입시 정보,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상당히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의 자율, 균형, 미래의 큰 틀 아래서 우성고등학교도 교육 공동체와 함께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동행 교육과 동반 성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기대가 감동으로 변하는 명품 우성교육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우성고등학교는 여기 오신 모든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우성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따뜻하고 행복하게 성장하여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자세한 우성고 홍보는요, 여러 유능하신 본교 선생님들이 설명할 예정이고요.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로진학 리더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중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이 우성고등학교를 학부모님들에게 홍보를 하는 영상이지만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우성고등학교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본교에 진학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 또는 본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에게 제 발표가 우성고등학교를 알아볼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감동으로 변하는 우성고등학교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우성고등학교 입시 결과, 그리고 수시를 준비하기 위한 학교 프로그램, 그다음에 정시를 준비하기 위한 학교 프로그램, 그다음에 진로 인성 예술 프로그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성고등학교의 기숙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와 정시에 모두 강한 우성고등학교 입시 결과입니다. 우성고등학교 입시 결과는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재수생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복 합격자가 포함된 결과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서울대보다 의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서울대보다 의대를 먼저 넣어놨습니다. 의대 6명, 서울대 3명, 연대 2명, 고대 7명 등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굉장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대학들인데요. 이화여대 4명, 경희대 9명, 동국대 8명, 건국대 6명 등 굉장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한 번쯤 다 들어보신 대학일 텐데요. 아주대 6명, 인하대 6명, 단국대 7명, 광운대 2명, 명지대 3명 등 굉장히 많은 대학에 합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고등학교의 입시 결과랑 좀 비교도 좀 많이 해보실 것 같은데 의왕 지역이 평준화 지역이고 우성고등학교가 일반고임을 감안한다면 사실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에서 나오기 힘든 그런 굉장히 좋은 입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5개년 동안 의대랑 서울대만 따로 통계를 한번 내보았는데요. 지금 의대를 보시면 물음표로 돼 있는데 이 물음표라고 하는 게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통계를 내면서 이 통계 자료를 재수생까지 포함된 자료를 찾지 못해서 물음표로 넣어놓은 것뿐이지 실제로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물음표로 일단 해놨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원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합격하는 인원도 이렇게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3명, 4명, 6명 이렇게 되고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들쑥날쑥한데요. 평균적으로 3명에서 4명 정도 합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데요.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프로그램을 설명드리기 전에 왜 학교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1 대입이라는 뜻은 2021년도에 대학을 간 학생을 뜻하는데요.
2021년도에 대학을 간 학생이니까 이미 대학생이겠죠. 대학교 2학년이겠죠. 2024 이후 대입이면 2024년도 이후에 대학을 가는 학생들인데요. 지금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년 뒤에 대학을 가기 때문에 4년 뒤에 대학을 가면 2026년도에 대학을 가기 때문에 지금 중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26 대입이기 때문에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2024 이후 대입에 해당됩니다.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지금 보시면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미반영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네, 제가 지금 생활기록부에 미반영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에는 반영이고 대입에 미반영입니다. 근데 사실 이 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게 대입에 미반영이 되면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미반영이나 대입의 미반영은 우리가 비슷하게 바라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지금 수상이라고 하는 게 2021 대입에서는 제한이 없었다는 뜻은 30개를 받든 40개를 받든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대입에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학기당 하나라는 뜻은 말 그대로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지만 학기당 하나만 대입에 반영이 된다는 뜻이고요. 미반영이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기록부에는 들어가지만 대입에 미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자율동아리도 마찬가지고 독서활동도 마찬가지로 미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도 자율활동, 진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미반영은 아니지만 글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정규동아리, 교내봉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과목별 천자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한 학기에 뭐 7과목에서 8과목 정도 수강하기 때문에 이거 과목별 천자기 때문에 학기당 뭐 7천자에서 8천자까지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긴 할 건데요.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인데 이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여전히 천자로 유지되고 있지만 사실 2021 대입이나 2022, 2023 대입에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항목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기재될 수 있는 항목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준비가 본교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파트였는데요. 2024 이후 대입에서는 다른 항목들이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상이라도 조금 살려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본교에서는 올해부터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다가 이제 조금 유의미한 내용들을 적어주기 위해서 학교 자율교육 과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뒷부분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수상이 미반영이라고 했는데요. 수상이 미반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대회를 운영할 당위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대회를 운영하지 않는데요. 대회를 아예 운영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제 대회라는 거를 이제 이름을 조금 바꿔서 똑같이 하는데 이름을 바꿔서 발표회나 토론회로 변경해서 상을 수여하지 않고 그냥 단순 행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빨간색 보시면 상을 수여하지 않는 행사는 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회를 전부 다 발표회나 토론회로 변경해서 기재하고 있습니다. 국어과에서 토론 대회를 시사 토론회로 바꿨고요. 수학에서 수학연구 발표 대회를 발표회로, 과학에서도 대회를 축제로, 영어에서도 대회를 프로젝트로 바꿔서 상은 주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사 토론회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조금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학과에서 수학연구 발표 대회를 발표회로 바꿔서 학생들이 한 3-4달 동안 이제 수학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뭐 한 200-300명 앞에서 이렇게 발표할 내용을 외워서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과학 보드게임 축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드게임을 이용해서 뭐 주기율표를 외운다든지 이렇게 과학 보드게임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독서활동도 미반영이라고 했는데요. 이 독서활동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방과 후에 학생들이 따로 독서활동을 해서 독서록을 기재하면 독서활동에 기재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단순 독서활동은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될 수 없는데요. 단순 독서활동은 반영될 수 없지만
이제 학교에서 교육과정상에 선생님이 주도하에서 독서와 관련된 행사를 하는 거는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이 독서라고 하는 게 자기주도적으로 심화 탐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활동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은 평가 요소로 이제 삼을 수 있는데 그런 활동들이 이제 반영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본교에서는 독서와 관련된 행사를 이제 교사 주도하에 굉장히 많은 그런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어과에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책 표지에 편지 쓰는 행사, 수학과에서 이제 수학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에 대한 발표를 하는 행사, 또 에세이를 읽고 영어 에세이를 읽고 감상문 쓰는 행사, 영어 책을 읽고 독서록을 작성하는 이런 행사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책을 읽고 책 표지에 편지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건 수학 도서 탐구 발표에는 발표의 사진을 제가 찍지 못해서 학생들이 발표에 사용했던 PPT 하나를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딱 봐도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학생들이 이렇게 수학과 관련된 어려운 책을 읽고 나서 책 내용을 요약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PPT에 넣어서 발표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교회 봉사가 미반영이라고 했었는데요. 교회 봉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개인 봉사가 미반영인데요.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조금 힘들어졌기 때문에 본교에서는 교내 봉사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이론상으로 학기별로 본인들이 최대한 노력하면 개인당 70시간, 그러니까 수시는 고3 1학기까지니까 5개 학기죠.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만약에 최대한으로 한다면 350시간까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학년부에서 교실에서 뭐 전자기기를 수거한다든지 교실 점검하는 활동 등으로 10시간씩 부여하고 있고요. 희망자에 한해서. 통합교과부에서 아침에 이제 학생들이 일찍 등교해서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멘토링 할 때도 학생들에게 학기당 10시간씩 봉사활동을 주고 있고요. 진로상담부에서 친구들끼리 서로 이렇게 상담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봉사시간 부여하고 있고요. 학력개발부가 기숙사인데요. 기숙사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정화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봉사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학생들이 일찍 와서 서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서로 알려주면서 봉사활동 시간도 챙기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환경정화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생활기록부의 변화에서 세 번째 페이지에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 거에서 정규 동아리가 변하지 않았고 교내 봉사가 변하지 않았고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변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정규 동아리인데요. 본교는 굉장히 많은 정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로 인문사회 동아리가 17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동아리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를 해야 되는데요. 뭐 인문사회 쪽으로 갈 학생들은 웬만하면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역사 동아리, 영어 동아리, 뭐 독서 동아리, 뭐 상경계열로 가고 싶은 학생들은 경영 경제, 지역 브랜드 마케팅 동아리, 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교육 연구 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토론 논술 동아리인데요. 이제 요즘에는 생활기록부가 밖에 나와서 아무리 좋은 대회에 참여해도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있진 않긴 하지만 토론논술 동아리 학생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토론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부에 이제 글로벌 경제 토론대회에 참여한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신문 기사는 토론대회에 참여한 모습이 이제 신문에 실린 모습입니다. 지역 브랜드 마케팅 동아리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뭐 마케팅이니까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 학생이거나 아니면 지역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역 이제 지리 쪽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가입하는 동아리인데요. 각 지역들을 조사해서 이 지역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랑 또 이제 별도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뭐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이제 직접 확인해 보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동아리인데요. 자연과학 동아리다 보니까 보통 수학과 동아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요즘 메타버스 이런 게 굉장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D 프린트.
그래서 이런 거랑 관련된 동아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까 전에 서울대보다 의찬학수를 더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의찬학수로 가고 싶은 학생 또는 이제 뭐 생명공학,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신약 개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생명공학과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동아리에 가입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어렵고 되게 그런 신기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메타드론 동아리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오른쪽 밑에는 작품인데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작품입니다. 뭐 굉장히 그 대단해 보이죠, 그렇죠? 본교에는 3D 프린터도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3D 프린터로 이렇게 모형을 이제 만든 모습입니다. 예술체육 동아리도 있는데요. 뭐 창의미술 동아리, 댄스 동아리, 뭐 배드민턴, 필라테스, 탁구 동아리들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창의미술 동아리인데요. 이 창의미술 동아리는 제가 사진을 좀 구하려고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이제 사진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사진을 안 주시고 그 네이버 밴드로 저를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로 들어가 보니까 다른 동아리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지만 또 특히나 창의미술 동아리가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는 모습을 그 네이버 밴드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또 미술 쪽에서는 뭐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뭐 봉사 활동이나 다른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동아리에서 학생들이 이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외에도 뭐 방송반이라든지 뭐 군인 경찰 동아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도 아마 우성고 유튜브로 이제 영상이 송출될 텐데요. 방송부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양질의 그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고요. 또 교내 행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의치안약수랑 생명공학의 버금가게, 인문계에서는 미디어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과인데요. 그런 쪽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방송반에 가입해서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인경찰 동아리인데요. 여기 근처에 가면 의왕시 청소년 경찰학교라고 있는데요. 그쪽에 가서 학생들이 경찰 제복도 입어보고 경찰관분들이 하시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진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굉장히 강조했던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몇 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 하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좀 의미 있는 활동이 학교 자율교육 과정인데요. 아마 많이 생소하게 느끼실 거예요. 밑에 설명을 보시면 보통 우리가 2차 지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조금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리죠. 학생들이 뭐 주로 핸드폰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바쁘시지만 학생들이 시험도 끝났고 진도도 끝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런 시간에 교과간 융합 수업으로 그냥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그냥 자유로운 정말 그 자율교육 과정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본인이 듣고 싶은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요. 한 20개의 강의가 본교에 올해 처음으로 개설이 됐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최대 천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천자였습니다. 근데 그 천자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열심히 들었을 때 천자인데요. 이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서의 천자는 이 교과 간 융합 수업으로 한 3개 정도 들으면 천자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가성비도 좋고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수업 자체가 굉장히 있어 보이고 재밌는 수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자율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 수업을 잘 들었다면 생활기록부가 자율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 보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인문계열하고 융합한 수업들인데요. 영화로 보는 우리나라 그리고 나, 뭐 신문과의 대화, 과학기술의 철학적 대화, 문화의 진화, 유전자의 진화. 제가 정확하게 제가 수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수업들이죠. 보통 이제 정규 수업에서. 그리고 이름만 봐도 조금 있어 보이죠. 학생들이 이제 문화의 진화, 유전자의 진화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절대로 설정해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진인데
학생들이 보통 뭐 수업 시간에서도 열심히 잘 참여하긴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훨씬 더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수업이 조금 참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조금 수업이 새롭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열정적으로 더 참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과학과 이제 또 융합한 수업인데요. 뭐 미술 쪽의 화학, 알지오메스를 활용해서 복소평면 이해하기, 빅데이터, 메타버스 쪽 창업 프로젝트. 아까 수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제목 자체가 굉장히 생활기록부에 들어간다면 조금 있어 보이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수업했던 이제 사진인데요. 알지오메스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복소평면이라는 고등학교 과정을 살짝 뛰어넘는 그런 내용을 수업했던 건데요. 학생들이 손으로 문제를 풀다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뭔가를 배우다 보니까 조금 더 흥미있어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진로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수업들이 개설됐었습니다. 굉장히 학생이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술과 관련해서도 뭐 필라테스 굉장히 뭐 학교 수업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죠. 또 피타고라스 음계를 활용한 팸플룻, 음악 선생님께서 개설하신 건데 수학하고 융합해서 개설하신 것 같습니다. 수시도 이렇게 수시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정시를 위해서도 본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대입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잘 아실 텐데요. 수시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좀 내신을 중요하게, 종합 전형은 내신도 보고 생활기록부도 보고, 논술 전형은 논술 능력이랑 수능 최저, 정시에서는 거의 수능 위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수시도 강하지만 정시도 강한 우선고등학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작년 입시 통계를 보다가 조금 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본교에서 합격한 건수인데요. 수시와 정시가 49대 51로 반반이죠, 거의. 정말 수시도 강하고 정시도 강한 우선고등학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보면 뉴스에서 만약 이렇게 많이 이렇게도 나올 거예요. 아마 전체로 보시면 79대 21인데요. 수도권하고 서울로 올수록 수시 비율은 많이 줄고 있고요. 정시 비율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에 가야 한다. 물론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로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지만 수시로 많이 뽑기 때문에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에 가야 된다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권으로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라도나 경상도까지 대학을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도랑 경상도 지역까지 포함한 그 비율은 의미가 없는 비율이죠. 우리가 보통 서울권 대학을 목표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때문에 서울권 대학에서는 수시가 60이고 정시가 40으로 정시가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여전히 그래도 수시가 높기는 하다고 이제 딱 보여지긴 하지만 뒤쪽에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내신을 잘 받는 것보다 수능을 잘 보는 게 서울권 대학을 가기가 더 유리합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요 대학을 보시면 예, 정시가 40% 이상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권 대학만 제가 따로 한번 조금 보여드릴 텐데요. 서울권 대학은 수시 60, 정시 40인데요. 정시는 그냥 이제 수능 점수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시에서는 수능 등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수능 등급. 그거를 수능 최저라고 하는데요. 수시 60% 중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34%. 뭐 전형마다 다른데요. 수능 최저가 없는 게 66%. 통계를 좀 이렇게 내봤습니다. 그러면 수능이 연관된 전형은 정시겠죠? 거기에다가 수시 중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수시. 수시가 60%인데 60% 중에서 34%가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60에다가 34를 곱하면 20.4인 것 같아요. 정시 40에다가 20.4를 더해서 60.4가 됐습니다. 서울권 대학은요, 수능이 연관된 전형이 연관되지 않는 전형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내신과 연관된 전형이랑 그렇지 않은 전형은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지는 않긴 했지만 수시는 다 내신과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시 중에서 논술은 내신하고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수시가 60인데 그 중에서도 내신과 관련이 없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내신과 관련이 있는 전형은 딱 봐도 6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내신과 수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수능과 연관된 전형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현재 대입입니다. 제가 90장의 PPT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제 개인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진인데요. 제가 3학년 4개 반을 지금 들어가는데요. 이 4개 반 중에 분위기가 가장 좋은 반을 제가 가져오긴 했지만 절대로 설정해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이 중간에 보시면 2명은 지금 자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깨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건데요. 3학년 2학기면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공부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요. 서울권 대학만 봐도 수능 공부가 필요 없는 그런 전형들도 있기 때문에 많은 일반고에서 정말 많은 일반고에서 3학년 2학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시면 우성고등학교는 제가 가장 분위기 좋은 반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에서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학교가 정말 몇 개 없습니다. 근데 본교는 이렇게 수능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잘 갖춰진 고등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수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 건데요. 고대랑 한양대의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뭐 둘 중에 하나를 꼭 꼽으라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고대를 꼽으실 것 같은데요. 밑에 합격자 내신을 보시면 한양대가 훨씬 높습니다. 뭐 0.3, 0.4 별 차이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0.1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양대랑 고대 중에서 한양대가 입결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뭐 찾으셨을 것 같아요. 수능 최저입니다. 고대는 높은 수능 최저가 이제 필요하고요. 한양대학교는 최상위권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수능도 잘 봐야 되고 한양대는 내신만 좋아야 되니까 한양대가 내신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 준비까지 돼 있으면 낮은 내신으로 고대를 가는 거고요. 수능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높은 내신으로 최대로 우리가 한양대학교밖에 갈 수 없는 한양대학교 정말 좋은 대학교는 맞긴 하지만 1.07이면 이게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한 학교에서 그런 내신인데 한양대학교를 갔다라고 하기에는 한양대학교가 정말 좋은 대학교는 맞긴 하지만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드시죠. 여기 보시면 우성고등학교 지원 건수를 보시면 우성고등학교 아이들은 수능 성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고대는 굉장히 많이 지원하지만 한양대는 한 건밖에 지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2건 중에 2명 합격했고요. 한 건 중에서 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12건 중에 2건이면 조금 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상향 지원을 하기 때문에 12건 중에 2건이면 그렇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다음은 이대 교과전형이랑 종합전형인데요. 이대는 조금 특이하게 교과전형의 수능 최저가 없고 종합전형의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비교해보시면 종합전형이 합격자 내신이 훨씬 낮죠. 교과전형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본교 아이들은 수능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수능 최저 없는 전형을 지원할 필요가 없죠. 교과 전형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고요. 종합 전형 4명 지원해서 2명 합격했습니다. 정시제도의 변화인데요. 서울대랑 고대가 정시제도가 올해랑 내년부터 조금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대라고 하면 그래도 아무리 정시여도 내신이나 뭐 서류평가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서울대학교는 수능 100%로 뽑았습니다. 정시에서. 네, 올해부터는 교과평가가 도입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뽑을 때도 교과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랑 내신 성적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성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사실 일반고나 자사고나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 전형이 2개인데요. 제가 지금 갖고 온 이 지역균형 전형은 한 학교에서 2명밖에 못 씁니다. 근데 한 학교에서 2명밖에 못 쓰는 그런 제한이 걸린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대학이 불리해요. 잘 나오는 고등학교가 불리해요.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가 불리하고 일반고가 유리하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반고에서는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고등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어떤 고등학교에게 유리하냐면 내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수능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갖춰진
고등학교에게 매우 유리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시에도 강하지만 정시에도 강한 우성고등학교. 우성고등학교 학생들의 우성고등학교의 이 포지션이 정시제도가 이렇게 변화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도 내년부터 변화가 되는데요. 고대도 수능 100%로 뽑았다가 교과 평가를 도입하는데요. 고대는 이 교과 평가가 정량 평가입니다. 아예 자사고나 특목고는 거의 지원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면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내신도 어느 정도 딸 수 있고 수능 공부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갖춰진 고등학교가 이 전형에 매우 유리할 텐데요. 제가 정말 객관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우성고등학교의 포지션이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서울대랑 고대 이 두 개만 아직 변화됐기 때문에 지금 대입제도라고 하는 게 고2 때 발표가 돼서 우리 지금 중3 학생들 기준으로는 대입제도가 아직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확대가 된다면 아마 본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입시 결과가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도 입시 결과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정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습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102석, 러닝센터라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자습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는 그런 센터를 마련했는데요. 180석, 키움반, 체움반에 40석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동 러닝센터라고 저희가 어, 이제 예산을 한 4억 5천, 5억 정도를 받아서 합리가 3, 4층 아예 뜯어 고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예 그런 스터디 카페처럼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학생들이 자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뭐 학교에 있는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 수업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움반이라고 해서요. 시설은 조금 떨어지지만 자습을 일주일에 많이 하는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조금 관리형으로 들어가서 키움반에서 1, 2학년 학생들이 소수 정독실에서 자습하고 있고요. 체험반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 소수 정독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자습실뿐만 아니라 아침에 수능 감동 전략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수능하고 내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과목별로 8시에서 8시 30분에 정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일찍 등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발적으로 등교해서 국영수에 대해서 멘토멘티를 이루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뭐 대단히 향상된 건 아니지만 소폭 성적도 향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러닝센터에서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멘토멘티를 이루어서 학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계속 공부랑 관련된 것만 설명드렸는데요. 공부 이외에도 진로 인성 예체능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들 많이 있으시죠?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가 근데 도입이 돼도요. 고1 때는 교육과정이 픽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목 선택은 2학년이랑 3학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때 충분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2, 3학년 때 어떤 이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조금 생소하셔도 너무 걱정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고교학점제 캠프, 교과 설명회, 직업체험, 진로 콘서트 등을 통해서 고교학점제나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감동 캠프라고 해서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이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고교학점제 캠프를 운영했었고요. 이제 과목 선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교과별로 설명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업 체험도 하고 있고요. 진로 콘서트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감동 캠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자녀가 부모님의 발을 닦아준다든지 그런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프로그램인데요. 뭐 음악회, 뭐 배드민턴 축제, 뭐 아트 클래스, 그리고 본교에서는 이제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는 계속 운영되고 있긴 한데요. 수요가 있으면 체육 입시반이랑 미술 입시반을 2학년 때랑 3학년 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음악회 모습이고요.
점심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토너먼트로 배드민턴 축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트 클래스도 운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본교 이제 기숙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요. 기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는 총 102명이 들어갈 수 있고요. 선발 방식은 신입생들은 중학교 때 내신이랑 선발 시험으로 뽑고 있고요. 재학생들은 학기별로 뽑습니다. 학기별로 뽑고 내신과 모의고사로 뽑고 있는데요. 현재는 거의 성적 위주로 뽑고 있지만 앞으로는 면접이나 이런 방식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고요. 자습은 2층 정독실에서 하고요. 잠은 3, 4, 5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3명이서 한 방을 씁니다. 이 3명은 1, 2, 3학년이 한 명씩 들어가 있고요. 이제 선배들을 보면서 배우라는 차원으로 1, 2, 3학년을 같이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퇴사는 한 달에 2번 퇴사하고요. 주말에 퇴사를 합니다. 학원도 갈 수는 있는데요. 수토 일만 갈 수 있고요. 기숙사 비용은 급식비를 빼고 현재 20만 9,500원인데요. 매년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상승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숙사 급식 비용은요, 점심은 무상급식이죠. 학교에서 먹기 때문에 아침하고 저녁만 기숙사 급식인데요. 외부에서 위탁급식입니다. 위탁급식이어서 두 끼를 먹기 때문에 하루에 1,600원이겠죠? 내년에 또 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600원인데 보통 기숙사에 뭐 20일에서 30일 정도 생활하기 때문에 한 달에 뭐 2, 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기숙사 비용까지 합치면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현재 기숙사 비용입니다. 기숙사 일과표인데요. 우리가 4시 40분에 일과가 끝나면 5시 10분에 기숙사에 들어와서 자습을 하고요. 저녁을 먹고 또 자습을 하고 자습을 하고 자습을 하고 11시 반까지가 의무 자습이고요. 1시 반까지는 선택적 자습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학생들만 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자습만 합니다. 자습하고 점심 먹고 자습하고 저녁 먹고 자습하고 취침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기숙사가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자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층 정독실에서 학생들이 자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이것도 있는 그대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3명이서 한 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잠을 같이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1층 로비경 여학생 컴퓨터실인데요. 컴퓨터는 요즘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요즘 다 태블릿을 쓰기 때문에 인쇄용으로 갖다 놨습니다. 2층 남학생 컴퓨터실도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자습하는 공간이라고 했지만 자습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진짜 담임은 아니지만 기숙사에서 1, 2, 3학년 담임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습하는 시간에 원하는 학생들은 특강을 들어도 됩니다. 국영수, 과학논술, NI 특강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과목별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고요. 한 번 할 때 100분 하고 있습니다. 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습할 학생들은 자습을 하고 특강 들을 학생들은 특강을 들어도 됩니다. 아까 평소에는 1시 반까지 자습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시험 기간에는 추가적으로 3시까지 자습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가끔 체육대회도 하고 있고요. 선배들을 위해서 수능 출정식 행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담임 선생님이 상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숙사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했던 이제 선배들을 위한 수능 출정식 행사 사진입니다. 본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본교를 선택할 때 또는 뭐 고등학교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